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 세 번째로 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시그넷 EV라는 기업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이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멋진 자동차를 이미지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저도 이 차를 한번 타보긴 했는데 전기차 시대가 이제 현실로 도래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기차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을 이곳저곳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아주 가깝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럽 여러 국가들은 이미 내연기관에 대한 차량 판매 금지를 입법화하여 앞으로 빠르면 2025년에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법으로 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전기차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전기차가 전방에서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면서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 할수록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와 충전시설 또한 후방에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설비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그넷 EV가 오늘 제가 분석할 기업입니다. 간단한 회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시그넷 EV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용 충전 시스템 시공 및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시그넷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58대 42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분할된 시그넷 EV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문, 그리고 분할 전 시그넷 시스템은 산업용 충전기 부분에 이제 집중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사업 방향이 정리가 이미 된 상태이고요. 본사는 전라북도 영광에 있고 영업과 기술 개발은 일산에 사무실과 연구실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코넥스에 상장을 하는데요.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바로 전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장외 종목으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앞 단계로서 장외 종목의 주식을 원활히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넥스에서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본인의 주식 계좌에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약 3천만 원 정도 주식 평가 가치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증금 형태로 약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고 나서야 코넥스 이 종목의 이제 주식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18년 4월에 EA 1차 계약에 성공합니다. EA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12월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리오 인베스트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의 지분 35.5%를 내주면서 리오 제1호 사모펀드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19년에는 EA 2차 계약에 성공합니다. 비교적 기업 역사가 짧은 회사로서 코넥스에서는 거래가 되지만 코넥스 거래 조건상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흙 속의 진주처럼 느껴집니다. 시그넷 EV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EA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한데요. EA라는 것은 Electrify America라는 이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6년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라고 불리는 자동차 배기가스 스캔들로 전 세계에 이제 물의를 좀 일으켰잖아요. 미국은 이때 이 문제로 인한 배상으로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사용토록 미 법원과 합의 후 폭스바겐에서 설립한 자 회사가 이 Electrify America인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건설과 관리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10년간 20억 달러를 총 4번에 걸쳐 투자해서 미국 내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며,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1사이클이 완료되었고 2사이클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그넷 EV 증자 현황을 보시면 18년 12월에 그 제3자 배정으로 약 300억 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리오 인베스트가 주관이 되어 만든 그 리오 제1호 사모펀드를 통해서 35.5%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제1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행한 전환 사채의 내역을 뽑아보았는데요. 그 주식으로 전환 시 대략 상환할 주식 합계가 약 160만 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 유통 주식수 730만 주에서 그 사모펀드 260만 주는 우선주이고요. 그 470만 주의 이제 보통주가 있는데, 뒤에 이제 설명할 황우철 대표가 가지고 있는 100만 주, 보통주 100만 주 정도 제외를 하면은 실제 약 370만 주의 보통주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량으로 추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 시 이제 미래에 주식 전환하게 되면 약 160만 주의 추가 물량이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시그넷 EV의 황호철 대표입니다. 58년생, 한양대 재료공학과를 나왔고요. 대우중공업에서만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그 세계 1위 제품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회사를 현재 경영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오 인베스트가 이끄는 리오 제1호 사모펀드가 지분 35.5%를 획득하였고, 오히려 회사 경영자는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등기 이사를 보면 역시 그 리오 인베스트 출신들이 상당수 이사진에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회사 경영에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름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회사 그 경영진을 잠시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회사 매출 현황과 재무 상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많고, 그 유동 비율이 1.2로서 비교적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지금 뭐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17년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부실 재고를 모두 떨어내서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이제 우량하게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매출과 이익 쪽인데요. 특히 19년도 작년에 EA 2차 사이클 계약을 따놓고도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이 지금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에 있어서는 매출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16년도 회사가 설립되어 50억 매출로 시작해서 이제 17년 코넥스 상장하면서 300억, 그리고 이제 18년 유상증자와 함께 450억, 19년 작년에는 18년보다 못한 45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원래의 계획대로라면은 19년부터는 작년이었죠. 손익이 뒤바뀌면서 이제 좀 폭발적인 매출 성장 흐름을 20년도에 이어갔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금 20년 상황도 일시적으로 좀 좋지는 못할 것이라 좀 예상이 지금 되고, 이런 시장의 반응이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죠. 현재 이제 주가가 과대 이제 낙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19년도에 2차 EA 계약분이 사실 좀 매출로 잡히지 좀 않았던 부분과 이제 동시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년도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이제 코넥스 들어올 때 이제 무척 반응이 좋았다가 이제 서서히 기업 가치에 상응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면서 19년 말부터 20년 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뜁니다. 이때 그 EA 사이클 2차 계약
뉴스가 공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뉴스가 나왔던 때에 좋은 흐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현재 거의 뭐 9,000원 밑에서 일정 기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이 보다 좀 합리적인 판단일 거라 생각 들고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유럽과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당분간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제 20년이 되었든 21년이 되었든 간에 전기차의 성장과 그 흐름의 궤를 비교적 중기적, 장기적 어떤 관점에서는 그 흐름의 궤를 같이 할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주가가 이제 미래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꽤 저평가 구간이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요 매출처를 보겠는데요. 그 시그넷 EV의 제품은 상당 부분 일본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그넷 EV의 자체 판매망이 현재 구축이 안 되었고 다소 좀 어렵기 때문에 마루베니와 이제 전략적 제휴로 마루베니의 이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런 어떤 글로벌 판매 정책으로 인한 요인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시그넷 EV의 매출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차의 충전 방식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전기차의 충전은 그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통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를 가지고 충전소로 직접 가서 접촉을 통한 직접 충전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접촉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하는 배터리 이제 교체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근래에는 경제성 및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직접 충전 방식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직접 충전 방식에도 급속과 완속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완속은 자동차에 이제 220V 교류를 공급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차량에 장착된 3kW 정도의 이제 충전기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완충하는 방식으로 대략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반대로 급속은 충전기와 자동차가 제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직류 대략 450V 또는 교류 380V를 가변적으로 공급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고압 고용량 충전으로 충전 시간이 매우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 배터리 용량에 따라 대략 차이가 났겠지만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완속과 급속에 따라 충전하는 충전기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사진으로 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그넷 EV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급속 충전기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판매를 위한 확장을 앞으로 미래의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러한 급속 충전기와 시설들은 보다 더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될 것이 예상이 되며 실제 자료에서도 큰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그넷 EV 매출 구성을 보면 아직도 내수가 수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기 부분이 완속보다 상당히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EA를 포함하여 수출이 보다 확대가 된다면 기업의 외형의 성장뿐 아니라 내실의 성장까지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넷 EV의 19년도의 생산 가동률이 18년도보다 낮은 40%밖에 이제 그치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로도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말해주듯이 앞으로 생산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시그넷 EV의 경쟁사들입니다. 해외에는 그 ABB, 지멘스 등 이름만 들어도 좀 알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P&E 시스템즈나 이제 중앙제어 등이 있는데, 시그넷 EV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리딩하는 회사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회적인 부분이 전기차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의 설비와 설치 또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은 시그넷 EVE 미래의 성장에 대한 높은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의 기술은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위험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단기적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침체라는 점이고요. 좀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뭐 기존에 이 수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물량들이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좀 관측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0만 주 정도의 이제 전환사채가 아직 미상환으로 남아 이제 있다는 점, 그리고 35.5%의 지분을 보유한 그 리오 인베스트의 이제 경영 참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으로 좀 남았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당장 회사의 어떤 순이익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미래를 내다봤을 때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어떤 흐름에서 아주 좋은 시장의 어떤 그 플레이어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뭐 새롭게 이 사업 보고서 나오는 대로 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